파파기 피파야 피파면 니 죽고 파랑나비 강나비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잡을 불불리소 이화도화만 발에 도화만 해벌기고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잡을 불불리소 어느 자가 등장해 어쩐자 등장해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잡을 불불리소 파랑나비 강나비 꽃을 보고 넘치네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잡을 불불리소 오촌사촌 다 모여 논과 밭을 다 샀네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잡을 불불리소 딸딸거리는 자전차 따라가며 비비자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잡을 불불리소 이 집 뒤는 니신가 장씨 손이 분명코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잡을 불불리소 파파기 피파야 피파면 니 죽고 파랑나비 강나비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잡을 불불리소 파파기 피파야 피파면 니 죽고 파랑나비 강나비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잡을 불불리소 이화도화만 발에 도화밭 해벌기고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잡을 불불리소 어느 자가 등장해 옷장자 등장해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잡을 불불리소 이 집 뒤는 니신가 장씨 손이 분명코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잡을 불불리소 파파기 피파야 피파면 니 죽고 파랑나비 강나비 나오고 나온다 나오는 글씨 한 글씨 뒷잡을 불불리소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른도사 진도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강도사 우도사입니다. 아, 이렇게 대강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여의도사하고 엄청 욕먹. 뭐라고? 대강도사요? 대강도사? 대강도사입니다. 오늘 그냥 대충도사 합시다. 뭐라고? 네, 오늘의 공도사 이희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도 추우신데. 추우신데? 날이 추우셔요? 아, 이거 날은 춥고. 존칭을 아니, 막 여기저기 막 선상님을 쓰시네. 모시다 보니까 내가 제가 뭐 가르친 것도 없는 선생님이. 아니 그 순상님이요. 네.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공도사님 모시면서 약간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아니 뒷조사를 남의 뒷조사를 그렇게 함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흥신소. 뒷조사가 맞는지 이게 이제 한번 이희문 본명. 본명 이희문. 네, 본명이.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장명가가 지으셨고요.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장명가가 지으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가가지고 지어 오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 발음하기가 안녕하세요 이희문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렸을 적부터 힘들어가지고 별로 딱 좋아하는 이름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전통음악을 하면서 그 종묘제례악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그 제사 음악에 제 1장이 전패 희문이라 그래가지고 그 희문의 희문과 한문도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2010년도에 황제 희문을 따라는 공연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래서 그 첫 인트로 음악을 그때 전패 희문이라는 곡을 썼었어요.
오, 여러 가지로.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국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악 이름인가 봐요. 그리고 제가 좀 너무 개인적인 신상이어서 그 연도수는 제가 그 뺐습니다. 예. 네. 중동고등학교 졸업. 네, 맞아요. 네, 당국대학교 동물자원학 중퇴. 이거 사실입니까? 네, 맞아요. 동물자원학? 그건 뭐예요? 그냥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좀 늦게 사춘기가 와가지고 고3 때 사춘기 왔는데 그래서 대학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수능 첫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력고사 스타일인데 수능을 연도가 딱 나왔어. 어떻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못 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별로 대학 갈 마음이 없었는데 저 어머니가 눈치 작전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적성에 안 맞다 보니까는 관두게 됐죠. 예. 1990년대 후반 그룹 베이비복스 소속사에 들어가 6개월 동안 음악 준비를 하기도 했으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아 이후 군대를 간 후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 일본은 그러니까 네. 그게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음악 활동을 가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좀 땡깡을 부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시는 후배분이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드럼 치시는 분 아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 기획사 뭐 매니저라든가 이런 분들을 소개받았는데 그 중에서 그때 당시에 베이비복스 사무실이었는데 그 사무실에 있었던 프로듀서 한 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조관우 씨 프로듀싱 했었던 하광훈 씨라고 있었는데 그 하광훈 씨랑 약간 뭐 그 막역한 그런 뭐랄까 그런 라이벌 같은 그런 분이라고 그때 당시 얘기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작업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연습만. 연습도 연습이지만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뭐라 그럴까요? 한량 같은 사람이라서 뭔가 저를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키워줄 의지가 없었구나. 보다는 그냥 뭔가를 저를 통해서 뭔가 되게 즐기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이었어요. 마음고생 되게 심했었어요. 베이비복스가 대단하게 여겨지네요. 모르죠. 그분이 프로듀서를 하는지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어요. 이후 일본에서 뮤직비디오에 관심이 그때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뮤직비디오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일본을 갔어요. 무작정. 네. 아버님이 제일교포시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본 말이 친숙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무작정 이제 뭔가를 찾아보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제 제가 가수의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 대신 가수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어떤 매니지먼트를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일본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막연하게.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경영은 있어도 매니지먼트를 경영하는 그런 학과가 없어가지고 되게 망연자실했는데 그러면서 어학을 1년 동안 하면서 뭐를 할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동물자원학과를 들어갔을 때 학과에 충실하지 않았지만 대신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동아리 활동했었던 친구들하고는 연락을 하는데 그 동아리가 16mm 영화 제작 서클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인디 영화라든가 뭐 독립 영화라도 되게 많이 보고 막 그런 영화제 같은 것도 열고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동아리 활동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필름에 대한 애착도 있었고 그리고 음악을 또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 또 뮤직비디오가 되게 성행했었던 맞아요. 시절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크로스 커닝햄이라는 그 뮤직비디오 감독의
그 작품에 제가 이렇게 취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찾아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션 영상과라 그래가지고 CF라든가 뮤직비디오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신설과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들어갔죠. 그래서 운명이 그렇게. 공부가 끝난 후 그때 가서야 이제 그 어머니의 친구이자 여기서 어머니는 그 경기민요 이수자이신 그 고주량 선생님이시고요. 친구이신 경기민요 인간문화재인 이춘희 명창의 권유로 20대 후반에 그때 가서 국악에 입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뮤직비디오로 진짜 뭐랄까 학교 다닐 땐 진짜 좀 날렸거든요. 그래서 유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없었던 그 무슨 유형 장학금도 받고 그랬었어요.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 제일 컸었던 그 뮤직비디오 회사에서도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고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때 다 1년 전부터 계속 작업을 해서 하려고 다 이게 됐었는데 그 막판에 그러니까 저희는 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있어요. 근데 그 비자를 담당했었던 그 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그 기간을 놓친 거예요. 비자 신청 기간을 넉놓고 있다가. 별로.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엄청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학교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보통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저를 아끼던 이제 본부장님이 저한테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은연중에 네가 어떻게 해서든 일본에 있을 수 있다면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비자를 돈 주고 만드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뭐 있을 거예요. 네, 그 방법을 불법적으로.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런 짓을 안 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열받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희문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돌아와가지고 막막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저를 또 구제해준 분이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뭐 그 강남스타일 만들었던 그 뮤직비디오 감독 형이 저랑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 그 형님 밑에서 이제 조감독으로 일을 했었어요. 돌아오셔서는요.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전통음악 장르에도 뭔가 그런 영상, 프로모션 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어머니 따라서 우연히 공연을 따라갔다가 오랜만에 저희 스승님을 만난 거죠. 이제 꼬맹이 때부터 봤었던 이모 했던 그런 분을 오랜만에 봤는데 공연 보면서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민요들이 나오니까 그냥 흥얼흥얼 따라하는 걸 보시고 그게 되게 신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담 반으로 이렇게 던졌던 뭐 소리하고 싶은 생각 없니? 뭐 이런 생각을 던졌는데 근데 그 말이 저는 제가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주변에 어머니 주변에 그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전통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저한테 누구 하나 그 소리를 해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 번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반대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싫어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어머니 시절에는 소리를 하시던 분들이 예술로서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물론 본인 끼가 있으니까 하지만 생계로 했던 분들이라 이거를 자식한테 그러니까 약간 좀 천대를 받았었던 그런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남자니까. 네, 근데 그걸 한다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 되게 말들이 많았죠, 반대도. 아니 근데 뭐 하고 싶다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게. 근데 그 말이 되게 뭔가 이렇게 잔잔한 연못에 이렇게 탁 돌을 던져가지고 파문이 일어난 것처럼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한 6, 7년 동안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해주는 분이라서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랬어요. 이제 와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네가 뭐 30이 넘었니 40이 넘었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했지만 그것 때도 취미로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직업을. 뮤직비디오를 본업으로 하면서 그때 뮤직비디오에 대한 뭐 기술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럼 그거를 접겠다고 아예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노래를 연습을 하러 다녔죠. 왜냐하면 뮤직비디오라는 일이 무슨 회사 직장처럼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일이 있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영화랑은 틀려서 이게 장기간 일이 아니라 뭐 길어야 2박 3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준비하는 기간이 조감독한테는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피해가지고 이제 연습실 나가가지고 그런 없는 날은 하루 종일 연습실에서 노래를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뭐가 싹이 보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갑자기 대회를 한번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그 곡만 죽도록 연습해가지고 나갔는데 2등을 한 거예요. 오, 굉장히 잘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기수 사실은 네가 1등이야. 근데 이제 경력이 제가 없으니까 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전통음악 사람도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대학을요? 아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대학을 다니려면 일을 못 하는데. 근데 그때 마침 또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독자 전형이라는 수시가 있어가지고 그게 제가 상을 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수능을 안 보고. 약간 특별 전형 뭐 네, 이런 건가 특별 봐요. 전형. 예. 그래서 대학교를 다녔던 또 이력도 있고 하니까 그게 가능해서 이제 그걸로 봤는데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도 일을 했어요, 사실. 그랬는데 수업 없는 날은. 근데 점점 더 옥죄 오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덜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약간 분위기가 고등학교처럼 아침 일찍 가서부터 연습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가둬뒀어요. 학과장님이 못 가게. 그래서 결국에는 퇴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관둬야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관둬야 되는데 그때 또 우연치 않게 그 MP3 파동이 터지면서 소리바다 그때 진짜 다운받고 CD가 안 팔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수들이 뮤직비디오 예산을 확 줄인 거예요. 그러면서 뮤직비디오 감독들의 삶이 되게 보장이 안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지금 다시 뭔가를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뭔가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그래서 이제 퇴가하게 된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데 나와서 뭐 그래 안정적인 직업 때문에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은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아 너무 좋아서 했다 막 이런 얘기 하셔야지. 아니 그 둘 다 좋아했잖아. 막 너무 끌렸다 막 이렇게 막 자꾸 막 더 하고 싶은 막 그 열정이 막 생기더라 막 이런 얘기 하셔야죠. 그때는 몰랐어요. 사랑도 거짓말이요 인민할 위함도 또
이 청을 어디 두었다 이 모실 때에 불어볼까 인연 없는 그 사랑을 잊어 무방하려마는 감정이 병이 되어 살아나니 간장이로다 지금의 뒤붙여본들 무상소요 사랑도 하여를 보고 실망 시련도 당했노라 어정 추야 긴 밤에 기다리기도 하였노라 쓰리고 아픈 가슴을 쥐고 울기도 하였노라 동지서 딸 쌓인 눈은 봄바람 불면 한오것만 이내 가슴 쌓인 소심은 하늘이 와도 아니노네 언제나 이물 만나서 쌓인 소심을 풀어볼까 이 몸이 하기나 되어 나를 구해다 힘을 싣고 천만리 나라를 가서 이별 없는 곳 아니 근데 그렇게 태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뭐 거의 매년 수상 경력을 제가 찾아봤는데 뭐 거의 매년 뭐 아니면 1년에 2개 이상씩 막 이렇게
뭐 상들을 그냥 굵직굵직한 거 뭐 대상, 쬐끄만 최우수상, 거, 대상, 쬐끄만 거부터 받았어요. 문화부 장관상, 뭐 우수상, 대통령상. 대통령상 누구 어떤 대통령이 자리 받으셨나요? 2010년이면은 이명박 MB상 뭐 그러던 저 2014년에는 KBS 국악대상, 민요상 그건데 그리고 현재 그래서 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이시죠. 예. 무형문화재 이수자이시고 저기 수식어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파격의 아이콘, 조선의 아이돌, 경기소리의 스타일리스트, B급 인류 소리꾼. 뭐 B급이요? 인류. B급과 인류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왠지 좀 그 느낌이 그런. 근데 하여튼 그렇게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이 국악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방위적으로 여기저기서 항상 그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 그 페이스북에서 그 뉴욕 타임즈 노신이 그게 취재원 기자들이 그 공연을 보기 위해 다른 공연을 막 포기했다는. 네, 가장 최근에 제가 안고 있었거든요. 글로벌 페스트라고 끼안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 건가요? 그 글로벌 뉴욕에서요. 뉴욕. 뉴욕. 해마다 1월 초에 그 APAP라고 해서 그 북미 쪽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그 예술 아트 마켓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쇼케이스처럼 해서 하는 그 해마다 이제 뭐 몇 개 팀을 선정을 해서 공연을 펼치죠. 웹스토리라는 유명한 유서 깊은 극장에서. 그 같이 활동하시는 싱싱 그 네. 팀이 이제 네, 참여를 네.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서 이제 아시아 단체로는 유일하게 초청됐다라고 하는 또 그런 기사도 예, 올해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때 뉴욕 갔을 때 만들었었던 그 홍보 CD예요. 미니 앨범인데 4곡 정도만 네. 일단 급하게 녹음해가지고 갔었어요. 아니 근데 그 항상 공연 볼 때마다 이름을 너무 잘 짓는다는 생각도 너무 싱싱. 센스 있게 그 다른 공연의 이름도 그렇고 깊은 사랑도 그랬었고 또 다른 특히 오더메이드 레퍼토리 그 거기 시리즈의 이름들은 참 강력한 타이틀인 것 같아요. 그거 딱 하나만 들어도 센스가 아주 네. 그냥. 뮤직비디오 감독님이셨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저 사실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국악에 대한 사실은 편견이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TV에서 국악하면 틀어야 되고 채널을 돌려야 되고 약간 그렇게 젊은 층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 그런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맞아요. 있는 건데 젊은 층을 섭렵하신 유일한 소리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저 아줌마 팬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저도 처음에 공도사님 만났을 때 약간의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정통 복장을 입은 모습으로 그때 처음 뵀었는데 마침 또 저희 어머니도 같이 보시고 그 진짜 뭐 눈물 근데 막 재현 씨도 예. 한번 입고 있었는데. 그때요? 네. 그때가 처음인가요? 그때 제가 다음 공연을 우리 엄마는 저것까지는 소화를 못 하실 거야. 그게 쾌였던 거예요. 쾌. 저것까지는 소화를 못 하실 거였는데 그 한번 모시고 가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막 좀 약간 야한 의상 입고 막 힐 예, 신고 막 이렇게 반짝이. 하기 네. 반짝이 반짝이가 난무하는 공연. 저만의 편견이었었던 거죠. 그게 어른들은 그걸 뭐 저런 거 안 좋아하실 예, 거야. 라고 하는 게 제 편견이었던 근데 것 그 같아요. 안에 그 전통 음악의 소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었던 근데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전통적인 것과 요즘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뮤지션들의 어떤 악기 뭐 이런 뭐 춤 막 여러 가지 조화롭게 이렇게 믹싱이 막 돼가지고 그 모든 연령층들을 다 흡수하게 된 거 아닌가요? 뭐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가면 하는데 그런 거 어떨까? 그러니까 재호 씨도 저 처음 만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었고
그럼 전통 음악 그럴 하는 것 사람이니까 같아요. 뭐 개량 한복이나 이런 걸 입고 있을 거라는 아니 누군가 이렇게 전통 민요하는 사람 소개시켜 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는 이미지가 네.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국악 TV 그게, 이런 데 예. 나오는 고정관념이죠, 평소에도 우리가. 한복을 입고 다닐 예. 것 같고 왠지 약간 좀 집에서도 수염도 좀 기르셨을 것 같고 막 집에서도 막 그 다도만 할 것 같고 왠지 막 커피 아메리카노 이런 거 잘 안 드실 것 같고 저희 그때 그 작가들 처음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칭을 해줄 때 어떤 분이지 막 생각을 하다가 일단 제쳐놓고 생각했어요. 그때 복장이 막 힙합 모자 같은 걸 쓰시고 나이도 너무 어려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보다 어린 줄 알고 나이가 꽤 있다고 저도 그런 들었는데 줄 막 알았어요.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그냥 같은 지금을 살고 있는데 되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도 좋아하고 뭐 요즘 드라마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제 몸에 있는 것들을 그냥 녹여내는 그런 제 작업인 거죠. 네. 전통 음악을 하지만. 근데 전통 음악을 하는 쪽에서도 좀 너무 좀 센세이션 하잖아요. 의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몸의 그렇죠. 동작이라든가. 욕하고 뭐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그런 그 전통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 작업을 너무 오래 안 하다 보니까 뒤에서 뭐라고 해도 제가 느끼질 못하니까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다행이다. 네, 아니 그래서 그쪽 분의 어떤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고 네. 그게 또 굉장히 거슬리거나 막 이렇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신선하게 나가오고 너무 또 흥을 2배로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또 전통을 좀 이렇게 고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왜 저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그런 이 전통 음악 하는 분 중에 이제 이자람 씨라고 있잖아요. 이자람 씨 같은 경우도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 항상 본인이 뭔가 이렇게 뭔가 미천이 다 떨어진 것 같다 그럴 때는 항상 전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전통을 좋아하고 제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재우 씨랑도 이 작업 저 작업 많이 했지만 그 깊은 사랑이라는 작업 자체도 전통에 입각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계속 놓지 않고 계속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제가 명분이 있는 거고 더 뭔가 좀 이렇게 점점 하면 할수록 그 다른 것들을 해서 느끼는 또 어떤 깊이감들이 또 있더라고요. 원래 그 전통을 했었을 때. 근데 그 공연을 하면 그 전통 공연하고 그런 어떤 그 실험적인 공연을 할 때 몸 동작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그 노래는 같은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경기 민요를. 그런데 이제 제스처나 막 이런 것들이 막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의상이라는 게 그 비주얼이라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뮤직비디오 하면서도 그랬지만 그 뮤직비디오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로모션을 하는 그 아티스트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막 드라마 형식으로 한다든가 본인이 나오지 않고 무슨 그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드라마처럼 연기 이런 거 제가 좀 싫어했거든. 지향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가 그 곡에 맞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걸 좋아했단 말이죠. 예. 그래야 뭔가 흡입력이 있고 뭔가 좀 아티스트다운 연예인이라도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고 또 잠시 그 음악과 그 세계에 잠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공연을 만들면서도 약간 그런 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곡마다도 그렇고 뭐 어떤 작품마다도 그렇고 어떤 컨셉이 그래서 확실해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비주얼로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표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한복을 입고도 웨이브 할 때 있어요. 저도 봤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 왜냐면 그 공연 컨셉을 만들 때는 그 음악 감독한테 저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싶다고 제가 춤을 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편곡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그런 리듬이 나왔었어요. 그 잡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침없이 얼씨구도 그렇고 잡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침없이 얼씨구에서 먼저 약간 그런 걸 이제 뭐랄까 민요로 잠깐 맛을 보였다가 잡에서는 잡가로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게 해주더라고. 듣는 분들은 잡가랑 민요가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요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대중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래라면 잡가 같은 경우는 감상용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 소리꾼들이 불러서 그 소리를 목자랑하는 노래거든요, 사실. 잡가가. 네. 나 이만큼 잘해. 이런 거 다 해낸다고 내가 이런 거 자랑하는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막 따라 부르거나 이러기가 조금 좀 어려운.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도 그런 노래를 많이 또 따라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흔적들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무슨 한국의 최초 음원이라는 어떤 그런 KBS에서 하는 스페셜 방송에 미국에서 발견된 그 무슨 소리예요? 한국 유학생이 그때 한국 저도 당시에 들었다. 가서 녹음했었던 그 자료를 제가 보고 그게 잡가예요? 네. 잡가였어요. 제비가라는 잡가를 그때 당시에 외국에 가가지고 부른 거야. 노래를 불러봐라 그랬더니 선교사가. 근데 우리가 잡스럽다 이러면은 잡이 이렇게 좋은 고귀한 단어로 쓰이진 않잖아요. 약간 좀 낮추는 건데 그 잡가가 그 잡가의 그 잡스럽다의 잡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잡가라는 게 기교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그러니까는 규정 지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지를 이렇게 이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어떤 경계가 약간 모호한 지점에 있는 노래라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런 노래고 저렇게 갖다 붙이면 저런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 잡가라는 노래의 짜임새 자체가 그 텍스트도 그렇고 되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규칙적이지도 않고 사설 내용도 막 중구난방이고 그 잡가는 경기민요에만 있는 건가요? 그런 약간 비슷한 구조가 이제 뭐 경기민요나 서도민요에 있고 그다음에 남도민요에는 단가라 그래서 있어요. 단가 들어봤어요. 단가라고 해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짧으면서 뭔가 이렇게 목자랑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보면 이렇게 잡가라고 하는데 그 남도 소리 쪽에서는 그걸 단가라 그러거든요. 그럼 잡가는 그렇게 긴 그거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판소리에 비하면. 맞아. 판소리는 뭐 거의 그래도 그냥 보통 저희가 듣기에는 긴 노래죠. 그러니까 제일 긴 게 한 13분 정도 되니까. 8분에서 13분. 저희 진짜 잡가랑 민요랑 구분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힘들어요. 제비가 같은 게 좀 민요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경기민요랑 판소리랑도 구분 못하시는 분은 많아요.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악이라는 단어로 다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할 때 계속 국악이라는 말을 안 해요. 저는 전통음악을 한다 그러지. 맞는 것 같아요. 경기민요 한다 그러지. 맞아요. 서양 음악은 우리 구분 잘하잖아요. 뭐 재즈니 뭐니 막 이런 거 나 진짜 세분하게 구분 잘하면서 진짜 락해요. 뭐예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서는 너무 진짜 우리가 무지한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간 좀 반성이 되는. 근데 의외로 그 국악이라고 불리는 그걸 보면은 이렇게 세분화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잡가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잡가의 것들이 뭐 흥부가나 아니면 뭐 심청가에서 부분 띄어온 파트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곡도 있고 아닌 곡들도 있고 그래서
딱 이렇다고 규정할 수가 할게 없기 없는. 때문에 그냥 잡가라고. 아니 그 예술 안에서도 미술 안에서도 뭐라고 딱 규정하기 힘든 분야가 우리 많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런 것도 잡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뭔가 하나 장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쪽으로 가도 뭐 이렇게 되고 저런 분야 좀 장르, 애매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잡이라는 제목을 지을 때도 그 경기미녀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잡가라 그러지 말자. 왜냐면 이게 되게 천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창이라고 부르자. 왜 앉아서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뭐 12자창, 뭐 원래 12작가였는데 12자창 이렇게 부르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잡이라는 단어, 잡가가 왜 생겨나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계속 되짚어보고 알아가다 보니까 잡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딱 뭐라고 규정질 수 없는 그 애매함 때문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지어놓은 건데 그 잡이 그런 나쁜 뜻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잡이라고 써야 되겠다.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듣다 보니 뭔가 좀 더 있는 것 같아. 더 있어. 뭔가. 경기민요 자체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왕래가 많고 또 여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노래가 섞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중심 수도권 그러니까 중심이 되니까 예전에도 이제 왕이 살던 도시인 거잖아요. 서울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유행되면 그게 점점 퍼져. 지금처럼 이렇게 막 교통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그 늦게 퍼져 나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저희가 전문 소리꾼들이 하는 민요를 통속 민요라고 하고 그냥 그 지방에 있는 그런 민요들을 토속 민요라고 하고 약간 구분해요. 그래서 제주 민요나 좀 특이한 그 지역성의 가지고 있는 노래들, 뭐 제주 민요라든가 저 동부 민요들 같은 경우는 그 지방 사람이 불러야만 낼 수 있는 그 발음, 사투리와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런 억양들이 있어요. 전라도도 약간 약간 그래서 맛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음악을 판소리를 하려고 하면 너무 동편제, 힘든 서편제 거예요. 이렇게 나누죠. 네.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그 대학 때 잠시 산소리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취미로. 뭐 민중 쪽으로? 아니요, 그냥 진짜 판소리를 배웠어요. 아니 근데 그 서편제, 동편제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냥 판소리는 우리나라는 하나인 줄 알았고 민요도 그냥 다 그런 잘 몰랐거든요. 근데 배워가지고 저는 이게 그 우리나라 모든 판소리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했는데 또 다른 판소리를 배우신 분하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거야. 나랑 가사 똑같은데 이 그 약간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형문화재 선생님마다도 다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좀 약간 그런 것도 근데 그런 다름이 재밌고 좋은 거죠. 다양성이 있으니까. 악보가 없더라고요. 민요에는. 아니 그런데 같이 뭔가 할 때는 좀 다르니까 합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약간 이렇게 좀 틀렸나 막 이러면서 좀 약간 그런 근데 그런 건 이제 그런 무형 문화재라는 문화재 제도로 뭔가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개성 있는 소리들이 많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사람한테 문화재를 줘보니까 기능한테 문화재를 주면 되는데 사람한테 인간 문화재라는 맞아.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옳은 것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근데 사실은 요즘 우리가 그 전통 음악을
접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쉽지 않죠. 예, TV에서도 그래도 좀 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하나 정도 두 개 하나. 예, 하는 것 같고 워낙 그것도- 많은 음악들이 쏟아져. 그것도 네. 없어질 위기에 계속 항상 해마다 처해요. 그리고 그 마당놀이라는 이런 비슷한 전통극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당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연극의 어떤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공연도 이제 볼 기회가 좀 없는 것 같고 점점점 이제 새롭고 다양한 것들이 흡수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우리 것들이 너무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오늘 이 녹음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나라 뭐 이런 거 볼만한 곳이 있나?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하는 곳이 좀 있는 건가요? 하는 곳들을 뭐 많이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제 그냥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마케팅이 확실히 이 전통음악 분야는 약하고 왜냐하면은 마케팅 홍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홍보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공연을 만드는데도 아니 근데 뭐 그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는 뭐 누구 피아니스트 오고 뭐 누구 뭐 테너 뭐 그러니까 그런 이런 어떤 거에는 엄청 투자 많이 하잖아요. 광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자를 받는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 재벌가들 그런 분들 하고도 뭔가 이렇게 공연을 해보고 했지만 그분들은 1차적으로 서양 음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와인을 마실 수 오페라라든가 있거든. 그러니까 오페라라든가 이런 와인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놀 때는 전통음악이 좋다. 이상한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 관람은 그런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노는 이제 거는 본인의 어떤 뭐 사옥에 클래식 음악 전용 극장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시고 근데 외국 바이오 들어오면 전통 음악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서양 음악에 하고 노는 건 전통 음악으로 놀고 싶다라는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하죠. 내가 전통 음악 보러 가는데 턱시도 입고 갈 일은 아니잖아요. 턱시도를 입어야 되니까 오페라를 가는 건데 그런 사연인 거죠. 저는 아까 우리 것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걸 우리 거라고 생각할까라는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 왜냐면은 뭐 지금 태어난 친구들이나 지금 20대 친구들 보면은 K-팝이죠. 네, K-팝 스타가 우리 거지. 미니온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불러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보면은 내 DNA 어딘가에 경험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몸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네. 막 이렇게 흥이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그 흥?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인디밴디아는 그 김반장과 윈디시티라는 친구들이랑 뭔가 같이 공연도 하고 막 했는데 그 친구들 만났을 때 김반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랑 동갑인데 계속 그 방송을 같이 갔는데 대기실에서 옆 대기실에서 뭔가 이렇게 무속음악 소리가 자꾸 나는 거야.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민요 하시는 분 중에 그 무속음악을 잘하시는 선생님이 그 음원을 틀어놓고 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반장과 유니스트가. 그래서
뭐야 내가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거죠. 자기네들도 외국 공연을 많이 나가보면서 창피했대요. 왜? 걔네들이 니네 나라 음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하는 음악도 서양 음악이다. 서양 아프리카 부족 음악이니까 같은 부족 음악을 하는데 니네 나라 부족 음악을 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꾸로인 거죠. 나가 보면 아는 건데 여기 안에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뭐 특별나서가 아니라 그럼 뉴욕 참스에 뭐 기사가 실리고 뭐 뉴욕 가서 반응이 좋고 이런 것들이 그런 전통 음악의 베이스가 없었으면 꿈도 못 꿀 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예요. 뭐 뒷조사 더 하신 거 있으세요, 병도사님? 아, 뒷조사는 끝났습니다. 뭐 네. 별로 조사도 안 하셨구만. 그게 뭐 뒷조사, 앞조사 하셨구만. 매스컴에 나온 조사. 사실 제가 뭐 아니 뒷조사는 뭐 진짜 그 우리가 못 찾는 그런 조사를 해야 뒷조사를 뒷조사지. 막 통해서 이거 앞조사잖아요, 앞조사. 이거 다 되게 편하게 하셨네. 흥신소도 아니고 뭐 제가 아니 뭐 일주일 정도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거다. 뭔가 그 남들이 모르는 어떤 일정을 파악해서 미리 알려준다던가 뭐 제가 어떤 또 그런 정도의 열정은 없어요. 뭐야 이게 무슨 다음부터 병도사님 뒷조사하지 마세요. 다른 분 시켜야 되겠어요. 아 근데 저 오늘 공도사님 또 그동안 공연 얘기하면서 그 안은미 선생님 또 그 공연 많이 하셨죠. 뭐 그런 것도 또 얘기 네, 좀 맞아요. 듣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안은미라는 그 인물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크나큰 존재죠. 이제 저한테 어머니가 세 분 계신데 생물학적인 어머니, 저희 어머니와 그다음에 이제 소리길을 가게 해주신 또 저희 이준희 선생님,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저의 정신적인 멘토.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핫팬츠를 입도록 만들어주신 안은미 선생님. 약간 안 그래도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그 혹시 안은미 선생님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의상이라든가 네. 그런 어떤 몸 동작 막 이런 것들. 네. 좀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안은미 선생님이 그렇게 입어라가 아니라 네가 입고 싶잖아. 입어야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속안에 어떤 그거를 막 끄집어 네가 입고 내주시는. 싶은데 왜 안 입냐. 너 입게 해주려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장막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입어. 이건 거야. 근데 그게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힘들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막상 그렇게, 그러니까 잡때부터 약간 그런 거의 시작이었고, 그 전에는 사실은 안은미 선생님이랑 작업을 하면서도 너무 세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랑은 그냥 모르겠어요. 뒤풀이를 간 적이 없어요, 선생님. 술자리를 초반에는 한 적이 없어요. 7년을. 뭔가 안 맞는다 나랑은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뒷좌석에 가면은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안훈 선생님이 하는 말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좀 세시죠. 네. 직접적이시고. 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시는 선생님이라서 그래서 무지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2013년도에 제가 잡을 공연을 할 때 이제 선생님한테 그 연출을 의뢰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본인 공연에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할 것이냐. 네가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스타킹을 신고 하이를 신는 그 순간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었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같은 이 경기민요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되게 그러니까 어른 친구들 다 어머니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바쁘셔서 늘 집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데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공연하러 갈 때 화장을 하고 화장대 앞에서 막 이쁘게 꾸미는 엄마가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아했겠지. 그 화장을 하고 이런 모습을 항상 옆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나가면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TV에서 나오고 한복을 입고 노래하고 이런 모습들을 녹화를 해놓고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엄마 한복을 입고 문을 잠궈놓고 몰래. 그러다 걸리면 맞고. 이런 시절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엄마 한복을 입고 이렇게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 태어날 때 딸이길 바랬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가 태어났는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가 왔는데 뭐 낳냐 그랬더니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에휴 그래 내 팔자 뭐 딸이 있겠냐 이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속상하셨던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어렸을 때 보면 그 제가 어머니를 따라하기 전에 그보다 더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막 여자 한복을 저를 입혀놓고 딸인 것처럼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보면 내가 맞춰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맞춰가지고 입혀놓고 뭐 옛날에는 집에 이렇게 한복 입은 인형 같은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그런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어머니를 그렇게 팬심으로 좋아하다가 이제 제가 그게 이제 다른 어떤 가수한테로 넘어가게 됐죠. 민혜경이라는 가수로 넘어가서 민혜경?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절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의 뭐 민혜경하고 살았죠. 친구도 없이. 민혜경을 따라하고 막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이제 항상 녹화해둔 거 한 2시간씩 보고 따라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백댄서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때 민혜경과 블랙 타이거즈라는 팀이 있었는데 네, 블랙 맞아요. 타이거즈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춤을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죠. 그래서 살이 그때 엄청 많이 빠졌어요. 네, 통통했었는데 그러면서 몸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희문 씨는 어린 시절부터 네,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그냥 쌓이고 내 몸 안에 쌓이고 있던 쌓이고 거를 그냥 다 이런 끄집어내는 것들을 거예요. 예, 그냥 하나의 어떤 공연으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내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가 딱 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싱싱 이런 공연을 하면서 너무 많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물론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뉴욕 가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네는 글램 락을 하는 거냐, 뭐 이런 계속 질문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같이 하는 팀 멤버 중에도 그런 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가기 전에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옥신각신했었어요. 사실은 이대로 갈 거냐, 비주얼 이틀이 갈 거냐. 근데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모든 멤버들이 그 6명의 멤버가 다 제각각이에요. 아무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인데 누가 감히 나를 컨트롤해. 서로 그래. 근데 누가 감히 내가 옷 입는 거에서 컨트롤을 하기 시작하냐고. 안 된다. 결국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원하는 대로 해봤지만 결국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거든요. 예, 본인의 그 색깔들이 무질서함이. 드러났을 때. 예. 무질서하지만 다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서 재밌는 건데 왜 그거를 못하게 하냐고. 맞아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게 왜 하고 싶은 거냐라고 자꾸 내가 질문을 던져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재호 씨랑 작업을 하면서 자꾸 나의 다큐멘터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안 그랬었으면 제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을 건데 자꾸 되짚어 보게 되고 내 몸속에 체화된 게 뭔가를 자꾸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외국 가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이랬다. 그래서 이런 거다. 왜?
했어요. 아 그래도 사실은 어렸을 때 뭐 그렇게 하고 놀고 막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막 이랬어도 사실 어른이 돼서 이성적인 어떤 판단 안에서 그런 거를 그 사람들 앞에서 딱 이렇게 네. 시도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그 좀 물꼬를 터준 사람이 안음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아. 감사해요. 왜냐하면 한 번 입으면 한 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 처음에 어떤 맞아요. 그 시작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그 옷을 입고 난 후에 공연이 끝나고 병이 왔었어요. 네. 막 이렇게 막 알러지 같은 게 막 몸에 막 두드러기 같은 것도 나오고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오고 막 네. 이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아 굉장히 네. 그럴 수 그게 안 선생 있을 것 그래도 같아요. 그렇게 홍역을 한번 앓고 나야 면역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네가 매를 사람들 앞에서 맞은 만큼 네가 강해지는 거니까 괜찮다. 아 멋있네. 역시 안음이 선생님 공연 봐도 좀 세고 참 그쵸. 좀 와 진짜 과감하다 막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막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게 있으실까라고 그런데 생각하는데도 계속 하더라고요. 하잖아. 계속 깜짝 나오니까 대단하지. 서산 명월은 다 넘어가고 벽수 비풍은 슬슬
공연 또 새로운 거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희문 컴퍼니가 있고 예, 그 컴퍼니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오더메이드 레퍼토리 시리즈는 3부작으로 끝났고요. 괴탐이라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깊은 사랑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깊은 계속, 사랑을 재호 씨랑 했고 그다음에 올해 또 이제 사계축이라는 공연을 올해 또 신작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게 이제 깊은 사랑 시리즈. 예. 그러면 그 싱싱이라든가 뭐 싱싱은 이문 컴퍼니가 아니고 그냥 싱싱은 싱싱 자체. 하나의 그 밴드 같이 하는 거고. 근데 확실히 요즘 그 저는 싱싱이 하는 그런 음악 같은 거 들으면은 그냥 이거 뭐 전통하고 뭐가 만났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대중음악이네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싱싱 공연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친구들 팬들이 생기면서 그 팬들이 저희들이 이 노래가 못 알아는 얘기도 안 하고 공연을 막 하니까 본인들이 찾아서 가사를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공연 중에 보면서 막 따라 하려고 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좋네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막 이렇게 막 이 전통음악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노래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은 가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해 주려고 이 가사가 어려우니까 이게 못 알아들을까 봐 그냥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려고 막 이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어딘가 예를 들어서 노래가 좋아서 꽂히던 비주얼이 재밌어서 꽂히던 하여튼 뭐 신승태 씨가 잘생겨서 꽂히던 뭐 추다희 씨 허벅지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꽂히던 뭐 어딘가에 꽂혀서 뭔가를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재밌더라고요. 지금 그 팬들도 좀 많이 계시지 않아요? 네, 뭐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막 연예인들 보면 그 막 팬들이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막 편지도 쓰고 막 이런데 진짜 그런가요? 궁금해서요. 저는 건강식품이 좀 많이 명력 강아지 뭐 이런 거. 항상 목을 쓰고 막 뭔가 계속 에너지를 많이 발산해. 싱싱할 때도 제가 제일 지랄이에요. 제일 많이 뛰고. 그래서 액세서리가 남아나질 않아. 다 떨어지고 그 뉴욕에서도 하는 와중에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냥 다 집어던지고 난리더라고. 근데 더 좋아하더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목을 이렇게 공연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많이 쓰고 막 쉬죠.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자야 돼요. 수면. 말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말도 많이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배뱅이 굿으로 유명하셨던 이윤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90 넘게 사셨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평소에도 말도 아주 조용조용 목소리 아끼시는. 술, 담배 절대 안 하시고 나쁜 거 절대 안 드시고 그러셨어요. 공도사님은? 저도 뭐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면 이제 점점 면역력 떨어지고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 날 때마다 자려고 해요. 요즘. 잠이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는 그 판소리하는 이승희 씨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진짜 어디 해외 공연 같이 가면은 시체. 공연 때 빼고는 공연 시간 빼고 방에서 잠만 자.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 근데 그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연 같은 경우는 그 공연자의 어떤 상태가 사실 관객한테 자기가 아무리 아닌 척을 해도 자기가 기분이 안 좋다든가 지금 어떤 상태들이 저는 전달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완전 전달돼요. 네. 아니 이문 씨는 엄청 드러내잖아요. 맞아.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의상이 뭐 그 전통복에서부터 막 정말 다양하잖아요. 의상은 뭐 본인이 직접 어떻게 구비를 하시나요? 아니면 준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가요?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약간 컨셉추얼한 한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복 해주시는 디자이너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런 컨셉추얼한 의상 같은 경우는 그 안은미 선생님하고 같이 했었던 작품들은 안은미 선생님하고 같이 했었던 경우고 그다음에 싱싱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하니까 개인 플레이로. 네, 개인 플레이. 그러니까 서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서로 당일날 무대에서 뭘 입을지 굉장히 관건이죠. 재밌겠다. 그 하는 사람들도. 저 뭐야? 자식 오늘 좀 뭐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 액세서리 어디서 샀어? 그 눈썹 어디서 샀어? 막 이런 치열하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니, 그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입는 그 한복 의상은 그때 제가 듣기로는 중인들이 갓도 중인에 가시라. 네, 네. 근데 그런 것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양반이 그러니까 그런 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도포라 그래가지고 양반님네들이 외출복으로 입어서 예, 겉에 팔 긴 거, 예, 입어가지고 맞아요. 이제 막 그런 드라마 거에 사극에서 보는. 네, 갓도 큰 거 쓰고 막 이렇게 멋있게 막 선비처럼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황제 희문을 듣다라는 공연을 그때부터 이제 처음 약간 좀 컨셉추얼하게 뭔가 컨템퍼러리 랍시고 시작했었던 그때부터 이제 이태원 선생님하고 작업을 같이 시작한 건데 그러면서 이태원 씨랑 공연을 만들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어떤 곡들을 왜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마돈나도 옛날에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마돈나가 참 똑똑한 가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돈나가 옛날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릴린 monroe라는 섹스 심볼을 자기한테 끌어들여가지고 되게 그걸 갖다가 써가지고 되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요의 역사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인물이 없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박춘재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고종 때였는데 스타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경기소리하는 사람 중에는 그래서 그 인물을 데려와야 되겠다 나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저한테 투영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복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이 입었었던 것도 그렇고 그 시절에 악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입었었던 복식을 보니까 중인 복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팔이 없고 그냥 이렇게 두루마기라 그래가지고 몸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 그렇게 거기에다가 갓도 이렇게 속앗을 쓰고 챙이 작은 그렇게 제가 이제 한복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때 그렇게 딱 만들어준 의상을 입고 나는 이제 공연했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린다는 얘기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그 의상으로 쭉 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또 그걸 또 따라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지. 그것도 약간 트레이드 마크까지 트레이드 마크처럼 된 거예요. 저한테. 한국 민요사에서 중인 복장을 처음 한 게 이희문이다. 아니,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민요 하는 사람 중에서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 양반의 복장을 입으셨던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같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 근데 그 우도사님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거 그때 같이 깜짝 양반 놀랐잖아요. 아니었나 봐. 근데 저는 그게 다 그 도포와 같으면 그게 다 양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양반 있네 막 이렇게 생각. 저도 양반인 줄 알고. 저도 몰랐는데 그런 복식도 한국의 복식의 변천사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양하고 진짜 여러 가지 듣도 보던 못한 그런 복식도 되게 많고 재밌어요. 근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챙이 좀 이렇게 짧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양반들은 챙이 굉장히 맞아요. 이렇게 넓었는데 좀 약간. 근데 오히려 그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좀 과하게 챙도 넓고 막 이게 도포 너무 다 치렁치렁하게 양반들 맞아요. 다녔던 거에 비하면. 근데 그게 약간 근대화 되면서 좀 좁아지고 짧은 것도 있지 않나요? 제가 본 사진에서는 짧은 것도 있고 이래. 이제 그래 어떤 그 계층을 나타내는 그런 복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는 점점 더 복식 자체가, 왜냐면은 일제 강점기 시절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복식 자체가 되게 거추장스러운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신분제가 사라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 이후에. 그러면서 자꾸 복식 자체도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어떤 소리를 하시고 전통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의상들이 중인의 옷을 입었었나요? 그럼?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 사진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과거의 신분은 중인이기 때문에 이 옷은 중인의 옷이다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척 잘난 척하면 딴 사람한테 그렇게 그래서 소리 하시는 중인보다 분들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중인 이 가시챙도 별로 안 크고 이 중인의 옷을 입고 한다. 막 이렇게 저는 막 이렇게 잘난 척을 했는데 꼭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오늘날 의상을 입고 이렇게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다 중인의 옷을 입는 것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복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시는 멋으로 분들. 입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병도사님 뭐 진행이 따로 없나요? 뭐 뒷조사 별로 어디 가서 뒷조사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끝인가요? 너무했다. 그걸 그냥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도 다행히 인터넷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도사님들은 거의 안 나오셨거든요. 블로그만 우도사한테 맡길 걸 그랬어요. 진행을. 그러니까 뒷조사 그래 우도사님한테 맡겼으면 재밌게 해왔을 텐데 다음에 우도사님 뒷조사도 하실 거예요? 아 맞다. 이제 뭐 그런 작업도 있고, 사실은 이제 우도사님이 같이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2월달에 같이 작업을 하는 게 또 있어요. 두산 아트랩에서. 네. 근데 저한테는 진짜 너무 어려운 작업인데 그냥 감히 같이 하고 있어요. 자본론에 관해서 이제 얘기만 들어도 어렵네. 자본론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 어렵습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네. 네. 그래서 우도사님이랑 또 장현준 씨랑 장현준 씨 삼각구도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상태에서. 어떤 잡스러운 것들이 나올지 기대하겠습니다. 2월달에 그럼 공연이 있는 건가요? 2월 11일. 2월 이틀간요. 10일하고 11일 두산 아트센터. 네. 몇 시 공연이에요? 10일은 8시고요. 네, 그다음 11일은 11일은 3시, 7시. 3시 2회 3회 공연이네 그럼. 총 그럼 티켓은 어디서 구매하면 돼요? 무료 공연이에요. 무료 공연인데 아마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예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얼마 안 저희도 남았네요. 초대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약하면 되는데요. 그냥 예의상 좀 이렇게 뭔가 좀 이게 무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공연 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결론이나 이런 게 없고 아마 그냥 저희가 뭐 실험적인 저희가 준비한 만큼만 보여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번 공연에서는 제가 노래를 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저는 사운드 디자인을 하기로 했어요. 오
그럼 포지션이 조금씩 바뀌는 건가요? 그럼 우도사님은 뭐 하실까요? 우도사님은- 노래하시나요? 춤을 추시나? 컨셉을 잡고 연출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장현준 씨는 이제 퍼포머. 아 장현준 씨는 본인의 원래 아무튼 그거 되게 좀 약간 기대돼요. 네. 저희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이잖아요. 20세기 전에 나온 자본론. 거니까 20세기 초반에 많이 논의됐던 게 지금 다시 어떻게 논의될 수 있을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아니 하고 근데 있어요. 너무 이런 기획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 자본론이라는 이 어려운 책을 다시 읽고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책임자고 꺼낸 사람은 우도사예요. 아 우도사님. 예. 아니 처음에 세 명이 모였는데 우리 공통점 얘기를 이제 뭐 어. 찾아가려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다 돈 얘기를 하잖아요.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공연을 했는데 한 명은 이제 뭐 자기가 원래 돈을 벌어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됐다. 또 한 명은 이제 후배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쪽 분야가 돈이 안 되니까 잘 못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술가들은 모여서 돈 얘기하고 부자들은 모여서 예술 은행가들은 얘기한다고. 모여서 예술 작품 얘기한다고. 그렇게 딱 만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는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될까 보러 와주세요. 보니까 예매를 하니까 무료 공연이고 이러니까 안 오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매해놓고 안 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다. 조금 있는 예, 것 무료일 같아요. 땐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 가실 분만 꼭 예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매하신 분들은 꼭 오시길 바랍니다. 예. 실은 저는 이문 컴퍼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네. 이 팟캐스트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서 유튜브로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오 놀라워라 라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저한테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오늘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살아계시구나. 이게 뭐 이런 이 전통음악 자체가 굉장히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뭔가 죽어있는 것을 우리가 되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과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오늘 저는 감사하고 저희가 네. 감사하죠. 네. 이런 자리. 앞으로도 화이팅. 네, 네, 화이팅입니다. 많은 좋은 공연. 사라져가는 것들을 자꾸 네. 소환하고 있어요. 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저승사자처럼. 요즘 저승사자 도깨비. 인기잖아요. 도깨비. 인기잖아. 너무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를 못 알아보죠. 본 나이를 속이지 맙시다. 시술 받고 이런 건 안 해요. 홈쇼핑에서 저런 건 사지. 뭐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 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젊게 사시는 것 같아. 이게 에너지나 어떤 기운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 젊어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아이돌이잖아요. 철없이 사니까. 민요계 아이돌. 철없이 사니까. K-팝이죠. 약간 영원한 아이돌. K-팝. 조선의 아이돌 진짜 웃긴 거. 조선의 아이돌. 나 네. 그거 듣는 순간 너무 웃겼어. 너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선의 아이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거 듣는 분들에게 좀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새해고 네. 설날이거든요 오늘.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글쎄요 뭐 이렇게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작업을 통해서 자꾸 소환하고 있는데 그거에 부응해서 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서 좀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을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서 찬찬히 뭔가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리된 작업들을 조금씩 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그 소리 한 소절.
아 뭔가 좀 아이고, 그래도 구경했는데 한 소절 뭔가 항상 모르겠어요. 새해 요즘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냥 다 청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춘과 한 소절 해드리고. 와. 청춘 홍하늘 내 자랑 말아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누나 세월 가기는 흐르는 물과 같고 사람이 늙기는 바람결 같구나. 아, 예, 좋습니다. 역시 라이브는 좋아. 목도 안 풀었는데 막 그냥 막 했어. 아, 역시 우리 것은 라이브요.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도사님도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이빨 청춘에 소년봉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아까를 봅시다. 청춘 홍하늘 내 자랑 말아라 덧없는 세월에
어떤 일이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